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를 사용해서 월마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별 판매량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있는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이죠. 이렇게 큰 규모의 유통 회사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정말 중요해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 관리부터 물류 계획, 판매 전략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매장 번호, 날짜, 휴일 여부, 부서 번호, 주간 판매액, 기온, 연료 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해 볼 거예요. 차액 GPT를 활용한 예측 모델링 궁금하시죠? 그럼 채널 고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젠브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바로 챗 GPT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걸 말이죠. 자, 수요 예측을 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월마트 데이터셋을 구글링을 해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받은 데이터 개수는 42만 개 정도 됐습니다. 42만 개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에어컨이 시원한 월마트에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료 가격,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를 끌고 와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연료 가격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할인 정보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너무 비싸면 또 매출이 줄을까요? 그리고 실업률, 그다음에 휴일 여부, 그다음에 주간 매출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클리 세일즈, 저 주간 매출은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 변수가 되겠습니다. 챗GPT로 수요 예측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기를 통해서 얼마큼의 매출액이 발생할 건지도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챗GPT의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면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챗GPT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진행 후에 그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좋을지를 물어보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챗GPT는 아주 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2만 개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특정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10% 정도만 샘플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건 이상치 점검이에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상치 점검에 대한 프롬프트인데요. 이상치 데이터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추천해 달라고 했네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변수 선택입니다. 이상치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위클리 세일즈 금액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지, 영향을 별로 주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변수라면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계열 분석입니다. 저희는 오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볼 건데요. 실제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전에 추세 분석도 하고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MSE나 R2 결정 계수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랜덤 포레스트로 성능을 개선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들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퓨리에라는 기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각 이어별로, 먼스별로, 위크별로 각각의 주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시계열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한번 해보고 성능이 높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구간에 대한 예측 모델 생성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현재 데이터에 없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미래에 예측할 건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X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 변수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8주 이동 평균으로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엔 추세 그래프를 시각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계열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의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결측치가 없어야 한다는 거. 이거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어 랜덤 포레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데이트는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형 캐릭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 그다음에 불필요한 컬럼 여기서는 이제 언네임드 컬럼이 하나가 있어 갖고 제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타겟 변수의 분포도 확인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너무 몰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분석하는 데 편향돼 있으면 가끔씩 모델을 정교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치 제거는 박스 플롯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위클리 세일즈는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냅두고 나머지 마크다운들은 좀 약간 이상치들이 있었지만 할인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거를 다 제거를 하니까 데이터 수가 너무 줄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변수 선택입니다. 변수 선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한 10% 정도 이하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10% 이하를 안 쓰게 되면 너무 변수가 줄어들고 또 성능이 너무 줄어들어서 저는 1%로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까지 이제 이 작업을 제가 챗GPT로 구현한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GPT 옴니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챗GPT 옴니가 좋아진 게 있어요. 일단 옛날에 챗GPT 플러스에도 업로드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잘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세트 구조를 아주 보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42만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근데 42만 개의 데이터를 돌리니까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 중에서 스토어 기준 1, 2, 3, 4만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전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델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로컬 환경에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로컬 환경에서 돌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봤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42만 개였는데 한 4만 개,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좀 진행하고 시각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언네임드라는 아마 인덱스 컬럼이 컬러머가 된 것 같은데 이 불필요한 컬럼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데이트가 아까 말한 대로 오브젝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상관 그래서 분석을 하고요.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로 되어 있던 데이트가 이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측값은 각 열의 중앙값으로 채웠다고 했는데 저는 결측값이 사실은 없어요. 이 데이터셋은.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아까 보셨던
그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할인 정보들이 약간 좀 편차가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크다운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상치가 있는데 위클리 세일즈는 타겟이니까 안 건드리고 마크다운만 건드려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데이터 수가 줄어들어서 막 그 이상치 제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0.1 이상인 변수들만 포함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이제 보여달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거를 10% 정도가 안 되는 상관계수가 다 없애버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변수를 제외하고는 사이즈, 타입,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CPI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낮아지고 또 성능이 낮아지고 이제 과적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0.01 그러니까 1% 미만인 애들만 제거하고 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굉장히 옳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회귀 모델링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활용을 했어요. 일단 데이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테스트는 20%만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평가는 RMSE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R2 결정 계수 실제적으로 분석한 저희 변수들 선택한 변수들이 전체 결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일반적으로 R2가 높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MSE가 5965, 그 다음에 R2 결정 계수가 96입니다. 96%.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비교적 높은 예측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accuracy의 96%의 뜻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변수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로 고작 96%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또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열의 특성을 더 살릴 수 있는 퓨리의 기법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어에 대한 퓨리에, 문스에 대한 퓨리에, 위크에 대한 퓨리에를 하나씩 더 만들기로 했고요. 퓨리에를 적용해서 퓨리에 변수를 만들어서 그 퓨리에 변수를 원래 있던 데이터셋에 이제 머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측을 해봤더니 RMSE가 아까보다 더 좋아졌고 R2도 약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이 굉장히 매우 높은 예측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없는 데이트인 11월 달에 대한 위클리 세일즈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구축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축을 해서 위클리 세일즈 금액을 뽑으려면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한 독립 변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독립 변수가 없잖아요. 독립 변수는 10월 달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4주 기간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최신 4주 기준으로 반영했다. 또는 뭐 8주 이동 평균으로 해달라 등등 뭔가 기준을 정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직접 하게 되면 막 그 데이터 처리하고 그러는 것들도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 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 예측 결과 도출된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뭐 아리마 모델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실적은 없죠. 그 우리 예측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엄청나게 쉽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걸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데이터셋을 활용해 각 주별 판매량을 예측하고 에이리마 모델로 미래 주가까지 예측해 봤는데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예측 모델링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흥미진진한 세계에 푹 빠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데이터 과학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